요즘 다들 반도체, 2차 전지 이야기만 하죠. 그런데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진짜 큰 기회는요. 종종 이렇게 아무도 안 쳐다보는 곳에서 조용히 생겨나더라고요. 오늘 NH투자증권의 최신 보고서를 가지고 3년이라는 혹독한 조정을 끝내고 이제 막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한국 패션 산업. 여기에 숨겨진 역발상 투자 전략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까요? 시장의 모든 관심이 글로벌 공급망, AI, 전력 수요 같은 거대 담론에 쏠려 있을 때 어쩌면 2026년 최고의 투자 기회는 바로 우리들 옷장 안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한번 가보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모든 투자의 시작과 끝은 결국 이 거시경제라는 큰 파도를 제대로 타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위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한국 경제 전체를 보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데이터부터 한번 보시죠. 밖에서는 온갖 지정학적 리스크다 뭐다 시끄러운데 정작 한국의 소비 심리는 무려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데이터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2025년부터 이어진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상승, 이게 만들어낸 아주 강력한 자산 효과가 지금 소비의 단단한 바닥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중요할까요? 지금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수출 대기업, 반도체 이런 곳에만 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기업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부가 이제는 스리슬쩍 내수, 특히 아주 비싼 고가 소비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새로운 흐름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차트가 지금 소비의 양극화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돈이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에요. 돈은 철저하게 백화점으로 대표되는 이 하이엔드, 즉 비싼 시장으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K자형 회복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라는 큰 그림을 확인했으니 산업 레벨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소비의 흐름이 대체 어떻게 패션 산업이라는 무대 위에서 극적인 재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시죠. NH투자증권 보고서가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바로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속담입니다. 이게 그냥 경기가 좋아져서 회복된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지난 3년간의 혹독한 구조조정, 이 비바람을 견디면서 약한 기업들은 다 정리됐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훨씬 더 강하고 효율적인 체질, 말 그대로 근육질로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2021년 그 뜨거웠던 보복 소비 열풍이 지나가고 2023년부터 3년간 정말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의 시간을 거쳤죠. 그리고 바로 지금 2026년은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재균형의 변곡점, 그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번 회복은 그냥 반짝하는 순환적 반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튼튼한 소득 증가, 안정된 물가라는 이 펀더멘털 위에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판매 회복세, 심지어는 혼인율, 출생아 수 같은 사회적 지표까지 엔진이 무려 5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번 회복을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턴어라운드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을 보려면 이 지표, 정상가 판매율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할인을 안 하고 제값 다 받고 파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건 죽었던 브랜드 파워가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뭐 기업들의 마진 확대로 바로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탑다운으로 시장 전체를 봤고 산업 분석까지 마쳤으니 마지막으로 바텀업, 진짜 기업을 골라낼 시간입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가장 빛날 진주 같은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보고서가 첫 번째 최선호주, 그러니까 탑픽으로 꼽은 기업은 바로 한섬입니다. 다들 아시는 타임, 마인 같은 아주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고급스러우면서도 또 실용적인 이 컨템퍼러리 패션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의 절대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이 기업 정말 싸다.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고작 6.4배고요. 특히 PBR은 0.3배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의 30%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이 기업의 회복 가능성을 아직 가격에 전혀 정말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밸류에이션 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싸기만 한 주식이 아니에요. 앞서 말한 백화점 중심 소비 트렌드에 완벽하게 들어맞고 정상가 판매율 회복으로 마진이 좋아지고 있고 심지어 대표 브랜드 타임이 파리 패션 위크까지 진출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성복 라인 성장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펀더멘털이 숫자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핵심 기업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한섬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시장을 공략하는 회사인데요. 바로 하이엔드 수입 브랜드를 통해서 K자형 회복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는 플레이어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밸류에이션도 한번 보죠. 한섬보다는 숫자가 조금 높지만 PER 10.9배는 해외 명품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을 생각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시장은 이 회사가 가진 독점적인 지위, 그 프리미엄을 아직 충분히 가격에 매겨주지 않고 있는 셈이죠.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앞에서 분석했던 K자형 회복세와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패션 매출의 70%가 백화점에서 나오고요. 다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좀 부진했던 화장품 산업까지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 개선의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 아무리 좋은 분석도 행동 계획이 없으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석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구체적인 실전 전략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 이 기회를 제 개인 포트폴리오에 실제로 담는다면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론과 현실의 그 간극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저의 투자 프로세스는 항상 이 4단계를 따릅니다. 첫째, 자산효과라는 거시경제의 바람이 우리 편인지 확인합니다. 됐죠? 둘째, 정상가 판매율 회복과 큰 산업의 변곡점 신호를 찾습니다. 이것도 확인됐습니다. 셋째, 그 안에서 한섬이나 신세계 인터내셔널처럼 가장 뛰어난 선수를 고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내 포지션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투자는 미래를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적 사고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섹터에 대해 이렇게 봅니다. 보고서 전망대로 점진적인 회복이 이어질 기본 시나리오 확률을 50%로 가장 높게 보고요. 소비 심리가 예상보다 더 뜨거워져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긍정적 시나리오를 30%, 그리고 갑작스러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걸로 소비가 얼어붙을 부정적 시나리오를 20% 정도로 보고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전략을 짜두는 겁니다. 수익만 보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는 이런 핵심 리스크들을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합니다. 갑자기 내수 경기가 다시 꺾이거나 온라인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거나 혹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 핵심 수입 브랜드 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변수들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을 하나로 모아서 이 역발상 투자 기회에 대한 저의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딱 정해드리죠.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 패션 섹터에 대해 선별적 매수 후 관찰, 의견을 드립니다. 거시경제의 순풍도 산업의 변곡점도 확인됐지만 분명 리스크도 존재하니까요. 따라서 한섬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최고의 기업에만 집중하되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해 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예측의 무대가 아니라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며 끝까지 살아남느냐를 겨루는 생존의 무대입니다.